화면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드 시트의 구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샘플 시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 리스트를 가져다가 목록을 복사해주는 곳입니다. 다음에 가운데에는 VBA 창에 입력된 매크로를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앞에서 만들어진 목록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목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목록 창을 열어보면 왼쪽에 만들어진 목록이 창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메뉴를 열어보면 목록으로 지정되어 있고 리스트명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 시트에 다른 샘플 메뉴를 기록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죠. 먼저 샘플 시트에서 자동차 목록 메뉴를 카피해서 목록을 기록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아직 목록 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VBA를 실행하게 되면 비로소 목록 창이 수정됩니다. 제조사의 목록 창을 열어보죠. 예, 현대와 기아로 목록이 바뀌어 있습니다. 무작위로 목록을 선택하여 입력해 보도록 하죠. 제조사 모델 세부 모델이 3중 목록으로 자동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샘플 목록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버튼을 눌러 실행시켜보죠. 그러면 과목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세 과목이 목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중 목록을 선택 후 입력해 보도록 하죠. 항목과 세목창에도 왼쪽의 샘플 목록처럼 자동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 목록 샘플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타입의 목록창을 열어보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두 종류의 타입 리스트로 자동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무작위 선택 후 입력해 보도록 하죠. 리전과 브랜드 모두 샘플 목록처럼 동일하게 목록창에 자동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적서 샘플 목록을 카피해서 앞에서처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목록을 기록하는 곳에 구성된 형태대로 목록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 목록 샘플을 수정하고 실행시켰을 때 자동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GM을 추가하고 모델에 쉐보레 GMC, 캐딜락을 입력한 뒤 해당 세부 모델까지 추가해 줍니다. 쌍용도 추가해 볼까요? 기아 하나를 쌍용으로 수정해 보죠. 자, 그러면 수정한 샘플 목록을 카피해서 목록을 기록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키를 눌러 자동 수정시킨 후 목록 창을 열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죠. 보시는 것처럼 수정된 내용이 목록 창의 리스트로 잘 반영되어 있네요. VBA를 설명합니다. 먼저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스트칼과 라스트로우, 그리고 i는 정수 변수, rngname과 firstword는 문자열 변수, nameRng는 범위 변수입니다. 범위 변수는 선언할 때 셋을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idx는 이름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with 구문을 사용하여 보드 시트에 대한 명령을 포괄적으로 제어합니다. 즉, with부터 and with 구간 내에 진행되는 명령은 보드와 관련된 것이며 점 앞에 보드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last call 변수를 선언합니다. 셀즈 함수는 행과 열의 순서인데 여기서는 이번 행 1000번 열이라는 의미입니다. 1000번째 열의 알파벳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실행창에 입력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행창에 행과 열을 포함한 셀즈 함수와 어드레스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결과값은 A, LLE가 나왔습니다. 즉, A, LL 열 이행이 해당 좌표입니다. ALLE를 범위창에 직접 입력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네요. 여기에 컬럼 함수를 써서 컬럼 값을 확인해 볼까요? 결과가 1000이 맞네요. 그럼 다음으로 AND 괄호 셀 to left는 AND 키를 누르고 왼쪽 화살키를 누르라는 의미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AND 키를 누르면 주석창에 끝모드라는 설명이 뜨는데 AND 키가 눌러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왼쪽 화살키를 누르면 F2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F2의 칼럼 값인 6이 라스트 콜의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라스트 로우의 변수 값을 알아보도록 하죠. 셀즈 1만행의 라스트 콜 값의 열 즉 6이 되겠네요. 그러면 F1만이 셀즈 값인데 직접 실행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범위창에 F1만을 입력한 후 이동해서 AND 키와 위쪽 화살키를 눌러보겠습니다. F22셀이 선택됐습니다. F22의 행번호를 변수로 받도록 했으니까 라스트로우 변수 값은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러 발생 시 무시하고 진행하라는 명령입니다.
포구문을 사용하여 이름 관리자 안의 모든 이름을 순차적으로 지우게 됩니다. F3 키를 눌러보죠. 사용된 모든 이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식의 이름 관리자를 선택해도 모든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범위 이름을 선택해서 하나씩 마지막까지 지워나갑니다. 이어서 다음 사용을 위해 ABC열의 모든 내용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퍼스트 어드르 변수값을 지정합니다. 이행의 유결 즉 F2셀을 퍼스트 어드르 변수값으로 받습니다. 이어서 이행 1열부터 라스트로 5행인 22행 3열까지 범위의 값은 이행의 라스트 컬마스 2열 즉 이행 4열부터 라스트로 5행의 라스트 콜열까지의 범위값으로 복사해줍니다. 화면에서 커져가 진행하는 과정을 천천히 지켜보시죠.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A2셀부터 C22셀까지의 범위에 D2부터 F22셀까지의 값이 복사되는 것을 함께 보시죠. VBA 창으로 이동해서 FA 키를 눌러 단계적으로 명령을 실행합니다. 확인 결과 제대로 실행이 되었네요. 이제 복사된 값 중에서 1행 1열부터 라스트로 5행의 2열 즉 B22까지의 범위를 선택하고 B열의 중복값 제거를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VBA 창으로 가서 FA 키를 눌러 이 부분까지 명령을 실행합니다. 확인 결과 중복값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목의 범위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 포구문을 사용합니다. 2에서 라스트로 플러스 1까지 즉 23까지 아래 내용을 반복 실행합니다. 먼저 RNGName이라는 변수값이 비어있을 때에는 i행의 라스트 콜 마이너스 1열 즉 i값이 2라면 이 투셀의 값인 주택을 변수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변수값 RNGName이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현재 셀의 내용과 변수값을 다시 비교해서 틀리면 아래 작업을 수행합니다. i값이 3일 때 현재 셀 값은 건물인데 RNGName은 주택이므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 작업은 범위 변수 name RNG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범위는 퍼스트어드르 F2부터 F열의 현재행 바로 위까지를 잡아 네임아렌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범위 변수 네임아렌지를 범위 이름 변수 RNGName으로 등록합니다. 여기서는 주택이 되겠죠? 그리고는 RNGName을 다시 바뀐 행의 내용으로 채우고 퍼스트어드르를 바뀐 행의 라스트 코렬로 재설정하는데 이것은 다음 범위명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2열의 2번 행부터 22번 행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범위명을 등록하고 포구문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을 위해 라스트로우와 퍼스트어드르 값을 변경합니다. 먼저 라스트로우는 1만 행의 라스트콜 마이너스 4열에서 엔드키 윗화살키를 눌렀을 때 선택된 셀의 행번호입니다. 라스트콜 마이너스 4는 기열이니까 범위창에 B1만 셀을 입력하고 이동한 후 엔드키와 윗화살키를 순차적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된 B14셀의 로우 값인 14가 라스트로우 값이 되겠죠. 다음으로 퍼스트어드르 값은 이행의 라스트콜 마이너스 4열의 셀 주소, 즉 B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값을 재설정하는 이유는 최상 이목록의 범위명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적절치 못한 범위 이름 사용으로 에러가 발생하면 지정된 곳으로 분기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는 not valid name입니다. 그리고 다시 포구문을 실행합니다. 횟수는 2부터 라스트로우 플러스 1까지, 즉 15회 반복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행이 라스트로우 플러스 1인 이유는 마지막 행의 셀 내용을 범위 이름으로 지정하기 위함인데 비교 대상이 필요하므로 플러스 1인 것입니다. 첫 if 구문의 내용은 변수값 RNGName이 비어있으면 A열 i행의 셀 내용을 값으로 받으라는 건데 여기서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RNGName이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현재 셀 값과 비교하고 틀리다면 아래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현재 셀 값이 부채인데 RNGName 변수인 자산과 틀림으로 아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임 RNG는 퍼스트 어드르 변수값, 즉 B2부터 B열의 현재 셀의 윗행까지로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B2부터 B5까지가 네임 RNG가 되겠네요. 지정된 범위에 대해 현재 RNG네임에 채워져 있는 변수값으로 범위 이름을 확정해줍니다. 여기서는 자산이 범위 이름이며 범위는 B2부터 B5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RNG네임을 다시 바뀐 행의 내용으로 채우고 퍼스트 어드르를 바뀐 행의 라스트 코리얼 마이너스 4열로 재설정하는데 이것은 다음 범위명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지출, 손익의 범위와 이름이 확정되면 포구문은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자산, 부채, 지출, 손익을 목록으로 하는 범위명을 설정합니다. 범위명 설정에 앞서 A열의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줍니다. 여기까지 진행 과정을 VBA 창을 열고 F8키를 눌러 단계적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열에는 자산, 부채, 지출, 손익의 내액만 남고 중복 데이터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제 범위명을 설정합니다. 범위명 네임아렌지는 A2 셀부터 A열 천행에서 AND 키와 with 화살키를 눌러서 만난 셀 A5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명은 헤드리스트로 설정했습니다. VBA 창을 열어 실행시킨 다음 이름관리자 창을 열어 확인해보죠. 이제 마지막까지 실행해보겠습니다. 목록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실행을 종료합니다. 다음으로는 보드창에서만 실행되는 프라이빗 프로시저를 설명합니다. 먼저 타겟 범위 R3부터 T46까지 입력된 유효값 중에 오류가 있으면 레드서클로 표시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입력된 내용을 나중에 수정하게 되면 유효값에 오류가 발생하고 오류 데이터를 레드서클로 표시해줍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Q3부터 Q53까지의 타겟 범위가 선택되면 조건부 서식 내용을 재계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건부 서식에는 현재 선택 셀이 공식과 일치할 때 색 채우기 서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의 내용은 현재 셀의 행값이 서로 동일하며 그리고 열이값이 17인 경우, 즉 Q열인 경우 분홍색으로 색 채우기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파일을 가져다가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본인에 맞게 수정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